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 여기 성함교회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앞으로 다니실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 다 아멘 그래야죠. 네,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인데 영어로는 well aging, well은 좋다라는 뜻이고 aging은 나이 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늙기, 한국말로 하면 잘 늙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표현을 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표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저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세요. 성함교회 한번 좀 오래. 성함교회입니다. 저희 우리 목사님 저 오른쪽 아래 계시죠? 그리고 아이들이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게 웃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웹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제일 애들만 있는 사진만 다 모아갖고 여기다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들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넘쳐나면 우리 성함교회도 축복받고 더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성경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제가 인용을 했냐면 마지막 인물 소개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건강하게 나이 들기, well aging, 정의, 목표, 핵심 목표, 이런 거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좋으실 것 같아서 딱 한마디로 하면 영육, 영과 육, 신체적 건강과 정신 영적 건강을 조화를 이루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나와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신촌 선결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저한테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강좌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자주 묻는 건강 질문입니다. 혹시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은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장수라고 하죠. 장수의 걸림돌. 그 다음에 암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암을 조기에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암이 걸리면 항암 치료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상포진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 저기 계시네요.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아보신 분? 많이 맞으셨네요. 요즘 예방주사가 참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걱정이 치매죠. 치매. 그 다음에 우리 한간에는 면역력 올려야 되느냐, 면역력 그러는데 정말로 면역력 올려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의사가 권하는 건강관리가 뭐냐, 현대인의 보약이 뭐냐. 우리는 보약에 굉장히 익숙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다음에 무병장수의 비결. 그러면 이 정도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 말씀대로 하면 되게 100살이 넘으시겠죠? 100살. 100살이 목표입니다. 근데 제 말씀을 들으시면 110살, 147세까지도 사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장수의 걸림돌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암이에요. 근데 암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한 암이 폐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그러니까 이 암을 걸리지 말아야 되지만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성병이 또 따로 있어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그 다음에 뇌졸중, 중풍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치매. 이 5가지 질환이 또 오래 사는데 걸림돌이고요. 그 다음에 염증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간염이 아주 많았어요. B형 간염. 국민의 10%가 B형 간염입니다. B형 간염에 걸리면 간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근데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나 B형 간염 예방 백신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많이 해결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의 문제가 있죠. 그 젊은이들의 문제가 우울증, 그 다음에 자살. 이거는 우울증과 자살은 우리 어른들이 많이 나서야 돼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10가지를 잘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장수의 걸림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러면 암을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영어로 전문 용어가 있지만 피검사로 종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5가지가 있어요. 전립선암 남자들이 많이 걸리죠. 그럼 피검사 한 번으로 하면 돼요. PSA라고 하는 거 하면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뭐 MRI나 CT 찍어보고 치료하면 되는 거고요. 간암도 저 AFP라고 하는 물질을 피검사로 하면은 나타납니다. 대장암도 그렇고 췌장암도 그렇고 담도암, 그 다음에 여성은 난소암. 그래서 이 5가지는 피검사로 금방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수치가 올라가면 이제 CT 찍고 뭐 해서 저희가 진단하고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폐암이나 위암이나 유방암도 굉장히 흔한 암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피검사가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폐암은 가슴 사진 한 장씩 매년 한번 찍어보면 덩어리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국민건강검진 매년 하는 거 기본검진만 잘 받으셔도 이 암들은 다 한 번씩 스크리닝을 해주거든요. 국가가 공짜로. 위암은 위내시경은 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해보면 되고요. 우리나라가 위암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짜게 먹어서 그래요. 짜게 먹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그 고기 탄 거, 탄고기, 이 탄 게 위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은 당연히 이제 이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우리가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데 유방암이 참 재미나는 현실이 아기를 많이 난 사람 잘 안 걸려요. 안 난 사람이 주로 걸립니다. 3명 이상 나신 분 계세요? 여기 어머님들 중에? 안 걸리실 겁니다. 저는 7남매 장남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7명 나셨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근데 항암 치료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희 계십니다. 이 항암 치료 받고 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항암 치료 받고 나서 또는 받는 중에 그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항암 치료가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가 떨어지니까 감염이 쉽게 됩니다. 감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중독이 제일 많습니다. 항암 치료하고 나서 하는 중에 다 치료됐다고 잔치 벌일 때 날거 드시면 안 됩니다. 회. 그거 드시고 나서 50%가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고 나서 항상 날거 감염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발의 위험성이나 또는 완치 후 생명을 지키는 거는 결국 병원에 끝까지 의사가
오라고 할 때 열심히 병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역시 어떤 분은요, 저희 교회 장로님도 보면 식사를 분명히 항암 치료까지 다 끝나신 분인데 식사를 옆에서 하는 거 보면 아, 이분은 참 잘 지키시는구나. 날거를 안 드세요. 일절. 그리고 반찬도 이렇게 보면 음식점에 가서 같이 먹으면 저게 분명히 오래된 것 같다 그러면 젓가락 안 갑니다. 그래서 식중독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항암 치료 안 받은 사람도 저희가 60세 이후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 대상포진 아까 걸리신 분도 있는데 대상포진이 뭐냐면 저희가 어릴 때 수두 바이러스 다 걸리셨을 거예요. 이 수두 바이러스에 걸리면 다시는 수두에 안 걸리지만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 그냥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약화되면 이놈이 숨어 있다가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쓱 나와서 신경 분포하는 대로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왼쪽에 그 이마에 있는 것도 신경절 따라서, 그 다음에 요 맨 아래 사진 보면은 허리 따라서 이 신경이 이렇게 분포하거든요. 그 신경이 나오는 대로 쭉 바이러스가 나와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저런 발진이 생기면서, 근데 대상포진 한번 알아보신 분은요 어마무시하게 아프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왜 생기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이렇게 막 결리는데 이게 대상포진인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몸이 담이 이렇게 결릴 때 잘 봐야 돼요. 피부가 좀 빨갛게 된다 그러시면 얼른 병원 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먹게 되면 굉장히 빨리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주사가 이제 두 종류가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한 번 맞는 건데 예전에는 생백신이라고 해서 한 번 접종으로 한 50% 예방이 되는데 요즘은 두 번 접종하는 예방 백신이 나와서 이 백신을 맞으면 90%가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도 저 싱글릭스라고 하는 이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아직도 고가입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한 번 맞는 백신은 이거는 공짜로 놔주는 그 연령과 조건이 있으니까요. 그거 확인하셔서 그 보건소 가면은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죠. 치매가 사실 걱정이 되는데 치매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알츠하이머라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혈관이 중풍이나 이런 게 생기고 또는 혈관이 좁아지면 결국은 피가 뇌로 덜 가면 뇌에 있는 세포가 오래 못 살겠죠. 그러니까 결국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생기는 게 치매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가 있고 또 루이소체 치매라고 해서 누구 사람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뭐 알츠하이머도 사람 이름 붙인 거고요.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치매 위험 요인이 보면은 중년기나 노년기 이런 거에 원인 위험 요인에 뇌 손상도 있지만 귀가 잘 안 들릴 때, 그래서 여러분 청력 감소 있으면 보청기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 고막을 통해서만 이렇게 보청기를 끼웠죠. 그래서 굉장히 소리를 증폭해 갖고 하는 보청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소리는요 뼈를 통해서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골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리를 증폭시키는 그런 보청기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울증, 과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고립, 이게 이제 또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체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신앙 활동, 사회 활동 하는 것이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고 수명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것도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거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맨 위에 왼쪽에 보면 최근 기억 상실,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함. 사실 저도 잘 뭐 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민되는 질문은 금방 물었는데 또 잊어먹고 또 물어보고, 그 다음에 평소 가던 길 잊어먹고, 그 다음에 판단력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단계가 점점 심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물건과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음. 당연히 제 나이 때도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람 이름 아주 잘 잊어먹어요. 그거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근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피해 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신체적인 생활 습관도 막 변해버립니다. 몸에 이런 깨끗함이 없어진다든가. 근데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알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치매안심센터에서 보건소에서 다 검사해 줍니다. 그래서 무료로 스크리닝 검사를 해주고 필요하면 병원으로 의뢰할 수 있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치매 예방 수칙은 이거는 정부에서 12가지를 이렇게 나눠준 거를 제가 그냥 여기 실었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해야 됩니다. 매일 일주일에 3번은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이 뭐 별겁니까? 걷기만 해도 운동입니다. 근데 대부분 숨쉬기 운동만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걸으셔야 돼요. 걸으셔야 되고, 물론 요즘은 담배 피우는 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신선한 과일, 채소, 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선을 매일 하루에 한 번은 한 토막 정도는 꼭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생선 내장은 드시지 마세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바다가 이미 수은으로 이미 오염이 됐기 때문에 내장류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은 중독됩니다. 그 다음에 술 당연히 치매 유발 요인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뭔가 읽고 쓰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활동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정상 체중 유지하고 혈압 관리하고 당뇨병 예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치료해야 되고, 우울증 치료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잘 안 들리는 문제, 그거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다음에 면역력입니다. 이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면역이 센 사람은 감염에 잘 안 걸리죠. 감기도 잘 안 걸리죠. 그 다음에 감염이 되더라도 빨리 낫습니다. 젊은 애들하고 저희 나이 연령대하고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성질환 자체도 또 예방할 수 있고, 암세포는요, 항상 우리 몸에 이상한 세포는 생기게 마련이에요. 하나 생기면 정상적인 면역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생긴 암세포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죽여버려요. 그런데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런 게 대응이 안 돼서 그 생긴 암세포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그런데 사실 암세포 1개가 1cm 정도 자라려면 수억 번의 그 증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암의 조기 발견이 그래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면역이 낮으면 그러니까 면역이 너무 높은 게 사실은 문제예요. 갑상선 질환 앓고 계신 분 계세요? 갑상선 호르몬 복용하는 분 계세요? 네, 저기 계시네요. 이게 뭐냐면 갑상선을 스스로 자기가 망가뜨리는 병이 생겨요. 그 면역이 항진돼서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려요. 그런 병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경향이 심한 거 있죠. 이것도 면역이 너무 세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면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면역 균형 찾기가 중요하고 올리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면역력 증진시키는 약재 또는 음식 뭐 해서 열심히 선전하고 많이 팝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사서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아주 강화하는 약 영양제는 없고 근거 없는 과대 광고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면역 증진이 아니고요. 균형 잡힌 면역, 정상 면역, 건강한 면역. 그 개념이 중요하고 충분히 잘 주무셔야 돼요. 하루에 7 내지 8시간 주무셔야 됩니다.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면 낮에 낮잠이라도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7 내지 8시간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골고루 잘 드셔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되고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편안하고 좋아야 돼요. 오늘 여기 내용에 맨 뒷장에 한번 꺼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 이거 하나만이 여러분들 모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구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정상 면역을 위해서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면요, 병이 안 생깁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근데 오래 사는 사람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혈관이 튼튼하더라고요. 우리 예전에는 고혈압약이 없었을 때는 뇌혈관이 터져서 중풍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가셨죠. 그런데 지금 혈압약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는 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자꾸 쌓여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는데 이 고혈압인 사람은 약을 잘 먹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약을 잘 안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 자체도 혈관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평탄하고 깨끗하게 해야 산소하고 영양 공급이 뇌나 심장이나 온 전신기관에 잘 공급이 돼야 건강한 기관들이 되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혈압은 꼭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꼭 약을 미리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혈당이 이제 60이 넘어가면 공복혈당이 100이 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0이 넘고 당뇨병의 기준은 혈당이 공복혈당이 126이 넘으면 당뇨병인데 그 전에라도 몸에 여러 가지 동맥경화증의 그런 위험 요인이 있다면 당뇨 예방약도 복용할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판되고 있는 고혈압약 중에 이 영어로 써서 전문 약 이름이지만 ARB, 고지혈증약은 우리가 스테틴이라고 그러고 당뇨 예방 치료는 메포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약을 드시는 분이 병 없는 약 안 드시는 분보다 저병 있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약 드시면서 더 오래 삽니다. 10년 이상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약 먹는 거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약 드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래요. 이거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짧고 굵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늘고 길게 약 드시고 오래 사시겠습니까? 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는 조절하는 병입니다. 완치가 아니에요. 우리
예전부터 이제 우리 한의사분들이 우리나라 그 의료를 책임져 왔지만 그 개념에서는 완치라는 개념이 항상 들어가는데요. 이런 거, 이 병 세 가지는 조절하는 병입니다. 약의 도움을 받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당뇨도 안 걸리고 고혈압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전적으로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이 이 세 가지를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약 먹는 건 하나의 불편함입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아침에 한번 약 딱 먹으면 모든 게 정상이며 10년, 20년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딱 지키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의사가 권고하는 5가지 원칙이 암 조기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조기 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지면 쉽게 부러질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튼튼해야 되고요. 운동하셔야 되고, 낙상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엊그저께 누구 들었는데 예전에는 이제는 바지를 우리가 벗고 입을 때 앉아서 벗고 입고 그럴 나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나는 균형이 있겠지 그러고 서서 바지 입다가 넘어져서 부러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생각을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고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하고 친구 만들고 사귀어야 되고, 단체 모임 있으면 자꾸 참석해서 여러분들하고 교류를 나누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장수 비결 18가지를 미국 제한군인 의료센터 내과 전문인 사브리나 펠슨 의사 선생님이 18가지를 이렇게 쭉 했는데요. 별게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가보면은 지키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쉽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보면은 양심적으로 살기, 용서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목적의식 갖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목적의식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친구 사귀기, 현명하게 친구 선택하기, 결혼하기. 결혼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해갖고 참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 생활 습관으로 유전자 보호하기, 꾸준히 움직이기, 낮잠 자기, 수면 시간 확보하기, 금연하기, 오키나와 사람처럼 먹기. 이거는 건강하게 먹기고요. 지중해식 같은 내용입니다. 적정 체중, 음주 조심하고 안전장비하고. 그런데 마른 사람이 오래 살까요? 정상 체중이 오래 살까요? 약간 비만한 110%에서 115%, 아직 비만은 아닙니다. 정상 체중보다 한 15% 나간다. 비만 사람 누가 제일 오래 살까요? 네? 제가 1, 2, 3, 4라고 눌러갖고 맞는 사람한테 상품 드려야 되는데 오늘 상품을 안 갖고 왔네요.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약간 비만인 사람이 오래 삽니다. 마른 사람이 제일 일찍 죽어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배도 조금 나와도 돼요. 저처럼. 감추고 있지만 조금 나와요. 잘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교적, 정서적 생활, 신앙생활 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걸 왜 강조를 했냐면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모습을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을 15년간 추적 연구. 저도 65세 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행사에 참석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면역체계 수치가 높았다. 함께 참석하는 사람들과 맺어진 사회적 관계도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이 40개 신문사를 뒤벼서 보니까 1000여 개의 부고문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보니까
종교가 표시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9.5년 더 살았어요. 10년 더 살았어요. 결혼 여부를 고려하자 종교인이 뭐 어쨌든 6년에서 10년은 더 오래 산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가지가 한번 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님 품에서 자라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하고 쌍둥이로 나오는데 야곱이 에서의 그 발을 잡고 나왔다고 돼 있죠. 근데 이 야곱이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보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형하고 쌍둥이 형하고 이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형을 등을 쳐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옛날 거기서는 장자권이 굉장히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들의 축복을, 장자에게 축복을 내려야 되는데 에서에게 줄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가서 노예처럼 삽니다. 거기서 20년 살면서 그러니까 외삼촌이니까 그 라반의 동생이 어머니죠. 리브가. 그 리브가가 자식을 그 야곱을 보냅니다. 외삼촌한테. 그래서 외삼촌에는 딸이 둘 중에 라헬과 라반인데 라헬은 상당히 얼굴이 이뻤고요. 그 다음에 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사람이 남자들이 다 똑같아요.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얼마나 야곱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어갖고 결혼식 날 라헬을 준다고 그래놓고 불을 꺼고 레아를 들여보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러면 너 7년 더 일해라. 그럼 내가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14년을 일하고 총 20년을 일하는데요. 그 20년간 일을 하면서 그 부를 많이 축적을 해요. 그 양들을 튼튼하고 건강한 양들을 자기 양으로 만드는 방법을 씁니다. 그 시냇가에서 그 물들인 양을 만드는데 저희 지금 제가 유전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물론 의사지만 그 당시에도 유전공학을 통해서 이 양털 색깔을 바꿨더라고요. 얼룩양을. 그래서 튼튼한 얼룩양을 해서 자기 걸로 다 한 다음에 골라내서 나중에 그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이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너 좀 맛 좀 봐라 그러고 나온다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쫄아갖고 아주 쫄아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결국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죠. 형님 만나 봬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다가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여기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거기서 기원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거기 그 부분을 먹지 않는다고 써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12명의 자식을 두는데 11번째가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 얘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요셉이 애굽이죠.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요 전 슬라이드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어요. 이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과정 중에서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쟁취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열한 인간 중에 하나지만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 믿고 따라간 그 험난한 여정이지만 축복을 믿고 따라간 그 축복된 여정이다. 그래서 야곱이 요 전 슬라이드 그래서 그 아들이 이집트에서 성공을 해서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인데 파라오라고 그러죠. 바로라고 하지만 파라오가 황제죠, 일종의. 파라오를 대면시키겠는데 파라오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130년이다. 130살이에요. 근데 여기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두 가지를 꿉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 절하더이더라.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별이 절한다는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까지.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 요셉은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이 동생이 미웠겠어요.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근데 이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서 모진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청하게 믿고 실천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파라오가 결국은 이 파라오가 꾼 꿈을 이 요셉이 해석을 하면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는데 파라오가 요셉에게 한 말이, 신하들한테 한 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 말씀에 감동된 사람으로 앞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110세를 살았고요. 다음 슬라이드. 청아한 믿음이고 넘어갑시다.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에 입성을 못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여러분 10개 영화 보셨죠? 거기에 그 10개 영화에서 모세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젊은 친구가 하나 나와요. 그 친구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이 성경을 여기 보면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란 말이 3번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 3번 나와요. 여기 두 번째 7절에는 극히 담대하라고 써 있어요. 용감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겠어요. 저는 여호수아 1장만 읽으면 가슴이 이렇게 막 흥분되고 넘칩니다. 기운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된 그 지도자고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아주 충성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의 수종자였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올리버 알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분이 1893년 6월 30일 조선에 들어와서
재중원 원장을 지내면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세웠고 그 당시 언더우드가 연희전문학교를 만들었는데 연희전문학교 2대 학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희와 세브란스가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된 이유가 이 에비슨 선교사께서 양쪽 학교의 학교장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96세까지 사셨습니다. 이 당시의 나이로는 아주 파격적인 나이죠. 이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 올리버 R. 에비슨 그 동영상이 하나 있을 텐데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안 돼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에비슨 선교사가 1893년에 와갖고 7년 동안 일을 하면 옛날에는 7년 일하면 안식년을 해서 1년을 쉽니다. 그때 7년간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선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조선인 의사를 양성해야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의과대학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꿈을 마음속에 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미국으로 가서 다음 슬라이드요. 자기 친구가 헨리 비 고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건축가입니다.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비슨 우리 학장님께서 조선의 40병동을 지닌 근대식 병원을 세우게 건물을 설계를 해주세요. 근데 고돈은 그만한 자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에비슨 선교사님께서는 돈은 없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완성은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 당신은 설계를 해주세요. 그래서 설계도를 공짜로 그려주고 그 설계도를 품에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비슨이 뉴욕 카네기홀의 만국 선교대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조선의 병원을 하나 세우는데 도와주십시오. 근데 세브란스 씨가 턱 나와서 한 말이 저희 부부는 1년 전부터 어딘가 병원을 세우고 싶어 기도 중이었습니다. 당신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설계도 탁 보여서 그 자리에서 $10,000가 기부 약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 $10,000면 지금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저절로 세워졌죠. 근데 이 세브란스 씨는 그 뒤로도 $20,000를 더 기부를 했어요. 총 3만,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더 몇천 달러를 더 기부해서 거의 $40,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뭐 지금 한 2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그 에비슨이 고맙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받는 당신보다 주는 저희 기쁨이 크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게 그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이 오른쪽에 세워진 세브란스 병원이 초대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저게 2년도 안 걸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1902년도에 시작했는데 1904년도 10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고요. 이 에비슨 우리 학장님과 고던도 와갔고요. 이 파이프라인도 이거 뭐 수도 이런 거 다 하수도 이런 거 다 직접 교장님도 나서서 다 건물 짓는데 다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왼쪽에 깃발이 2개가 세워 있는데 왼쪽에 하나 가운데 있는 건 성적이고요. 왼쪽에는 태극기입니다. 이 당시는 1902년도니까 한일합방이 안 됐었어요. 그 밑에 잘렸지만 다음 그 1회 그 졸업식 때 사진입니다, 저게. 그래서 세브란스 1회 졸업생이 7명이 나오는데 한 명 홍정훈 선생님은 일찍 폐결핵으로 죽었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폐결핵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폐결핵은 아직도 많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는 폐결핵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홍석훈은 세브란스에 남아서 선생님을 했고 나머지 5명은 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 고치라고 했는데 나라 고치려고 다 나섰더라고요. 돈 벌어서 독립군자금으로 다 보내다가 걸려서 나중에 많은 사람이 옥고를 치르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졸업생 중에 한 번은 이태준이라고 몽골로 가서 이분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몽골에서 슈바이죠.
몽골의 황의가 됩니다. 황제의 의사. 몽골에 그 당시에 매독이 굉장히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건강 증진을 했고, 몽골에 가면은 이태준 우리 이회 졸업생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에비슨 선교사의 장수 비결은요, 강한 믿음, 아니면 깊은 믿음, 그 다음에 조선인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 다음에 위생관념이 굉장히 투철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성품. 우리 콜레라가 굉장히 창궐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총리아문에서 이 제중원에 있는 우리 에비슨 선교사를 방역 책임자로 임명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 조선 그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프면 예수병원 가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병원이 지금 어딘 줄 아세요? 이 자리입니다. 교회.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의 삶과 본을 보면은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려는 치열한 삶을 사셨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준다면서 이루어 주신다는 청아한 믿음,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믿음. 이 에비슨 선교사가 1940년 해방이 되기 바로 2년 전에 일제에서 쫓겨납니다. 너무 독립운동을 하는 친구들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 세브란스에서는 일본인 교육을 한 명도 안 시켰다고 합니다. 일본인 졸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은 받아도 되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비슨 선교사의 생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처음에 조선에 들어와서 제중원에서 일을 시작할 때 제중원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다고 돼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잠깐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세브란스 얘기를 좀, 제가 에비슨 선교사는 초대학장이고 저는 33대 학장이었습니다. 이 한국전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다 파괴됐고요. 이게 1960년대 저희 서울역 보이죠? 그 오른쪽에 세브란스 병원이 새로 이제 보완이 돼서 있다가, 지금은 저 위치에 세브란스 그 빌딩이 있고요. 세브란스 빌딩 앞에 가 보면은 왼쪽에 동상이 하나 있어요. 누구 동상일까요? 그 영화 저도 깜빡하는데 사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한국의 신들러가 누구죠? 현봉학 선생님. 흥남부도 철수 때 미군을 설득시켜갖고 5만 명인가 8만 명의 피난민을 부산으로 피난시켰죠. 그 주역이 그 현봉학 선생님의 동상인데, 현봉학 선생님이 어디 졸업했는 줄 아세요? 연세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의사입니다. 병리의사였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리고 연희가 세브란스가 합동을 하면서 신촌에다가 미팔군 기념 흉곽병원이 세워지게 되고요. 이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전신이고, 다음. 그 부지가 옛날엔 저렇게 아주 있었는데, 이 빨간 동그라미 있는 게 아직도 있어요. 저희 빨간 동그라미가. 지금 의과대학 건물이 70년째 돼가는 건물인데, 딴 병원은 다 새로 지어졌는데 의과대학 건물이라 그래서 의과대학을 새로 짓는데, 제가 학장일 때,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렇게 멋진, 이건 조감도예요. 세브란스 병원 뒷면에서 금화터널에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요 조감도인데,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게 이사회 가서 제가 학장으로 발표를 할 때, 그 에비슨 학장님이 안 떠올려질 수가 없었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연세정신, 기독교 정신의 기본을 둔 연세정신. 채플 지어야겠다. 그래서 새로 짓는 의과대학 안에 예배당 짓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예배당 기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부하신 분이 저희 60년대 졸업하신 분인데요. 김태웅, 김정희, 그래서 가운데 자를 따서 태, 정. 그래서 클태, 맑을 정, 수정정. 크고 맑은 예배당이죠. 이 예배당에 대한 기금이 조성이 되기 시작했고, 그걸로 좀 모자라기 때문에 기금을 아직도 받습니다. 저도 여기다가 기금을 넣고, 또 어느 교인분들이 계속 여기다가 한 달에 얼마씩 아주 기금을 계속 내주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운데 그 기금을 주시기로 했던 김정희 선생님이고요. 김태웅 선생님은 작고하셨고, 그때 미국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그 웃는 얼굴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의 미소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하고 이루려는 치열한 삶을 사셔서 147세 요셉과 같이 청호한 믿음을 가지고 110세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110세의 충직한 믿음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